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작전 참여 검토도 필요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5일 진행된 논의 내용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 학생들의 여름낙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에 응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폭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용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개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만약 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며 안타깝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통과하는 상선들을 돕기 위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진전과 분쟁 중재를 추진해온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셰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국의 작전 중단을 환영하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영내 평화와 안정, 화해를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자 미국은 이에 대응해 안전 항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시행해왔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미 이란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중국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회복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보호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한국의 참여를 검토하려 했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해상로 안정과 항행의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 아래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전 중단 발표 전 한국 정부의 참여 검토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내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며 이번에도 콕 집어서 한국의 합류를 요구했고 이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고 언급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5일 브리핑에서 전날 해협에서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상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작전에 참여하기 기대하며 일본과 호주, 유럽에도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7개국 G7이 순환 의장국 체제 전반에 걸쳐 광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7 통상장관들은 5일과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상설 사무국은 국제에너지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에 설립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중국이 국방 청정에너지 제조업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광물의 생산과 가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며 선진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G7 통상 논의를 위해 4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산업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초강력 자석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미국은 작년에 $800 미만의 소액 화물에 관한 관세 면제를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유럽연합은 올해 올여름 150유로 미만의 소포에 대해 정액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표들과 함께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5일 프랑스 재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 정책을 프랑스가 G7 의장국으로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정 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로시 세부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 그리어 대표와 회담 뒤 양측 모두 턴베르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both clearly concluded that it's important to respect the deal from Tilbury from the both sides. 양측 모두 턴베리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명확히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약속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역시 기대에 부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합의된 15%의 포괄 관세 수준으로의 복귀입니다. 한편 G7 정상회의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이 오는 8월 국제인권상을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 인권단체 카달에 따르면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씨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헤이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세 사람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상태여서 시상식은 대리 수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2세 김정욱 씨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다 성경을 소지한 채 북한에 입국한 뒤 2013년 체포됐습니다. 72세의 김국기 씨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다 2014년 10월 간첩 및 종교 선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70세 최춘기 씨는 2014년 12월 탈북민에게 종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2015년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중국 내 조선족 거주 지역을 겨냥해 인기 모바일 게임 앱에 악성 코드를 씹는 공급망 공격을 감행하고 탈북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 이셋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APT-37이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겨냥한 게임 플랫폼에 침투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에 버드콜이라는 백도어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주요 경유지로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인구가 많아 제3의 한국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셋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스크게임이라는 업체의 게임 앱을 내려받아 설치했으며 악성 코드는 초기 파일이 아닌 이후 배포된 업데이트를 통해 심어졌고 최초 침투 시점은 최소 2024년 11월로 추정됩니다. 이셋은 안드로이드 버드콜 악성 코드가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문서, 미디어 파일, 개인키 등을 탈취하고 스크린샷 촬영과 주변 음성 녹음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